랩넌트 절대영어, 랩넌트 앱솔루트 잉글리시 진행합니다. 저는 김양섭 박사입니다. 교단에서는 권형우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시화중앙교회 장로이고요. 오늘도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시간을 하겠습니다. 한 강좌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거, 두 번째는 그동안 소감 영상들이고요. 세 번째는 빠졌던 칠착과 마지막 논리를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가장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는 말씀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게 또 기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이 합니다. 그죠? 모든 종교인들이 하고 신앙을 없는 사람도 막바지에 도달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항상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의 논리입니다. 논리. 그죠? 어떤 설교이지만 논리를 그렇게 풀어 헤쳐 주시는 게 유광수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고, 교회 각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어떤 구원의 길, 논리인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위에다 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곰에다 대고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떠한 형태에다 대고 우상에다 대고 기도할 수가 있죠. 언어학습도 똑같습니다. 언어학습도 무엇을 하든지 사실상 결론적인 것은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언어로, 외국어로 하는 그 연습이죠. 그러나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지금까지 논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논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조건 그 좋다는 프로그램,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이걸로 해 해서 됐나요? 됐으면 대한민국 영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돼야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전 세계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이 뛰어난 민족이 언어에서만큼은 이렇게 낙후될 수가 있냐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신문에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안 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안 되는 게 전 세계인들이 다 압니다. 국제무대 나가면은 가장 망신당하고요. 그건 논리가 없었기, 제대로 된 논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영어,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학습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되나요? 97% 이상이 안 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자,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무와 칠착입니다. 3가지가 없고 7가지를 착각을 합니다. 3가지 없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고, 또 그 다음에 이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착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학습해도 말이 안 되는 7가지 착각이 있어요. 이유가. 자, 착각, 칠착 따라해 볼까요? 칠착. 저게 한자가 섞일 착자입니다. 착오할 때 그 착자죠. 자, 한국 영어학습에 대단한 착각이 있습니다. 영어학습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7가지. 그런데 한국 영어는 7가지에 지난 100년 동안 지금도 몰입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칠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칠착입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페링 외우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진짜 스페링 다 외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스페링 외운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었고요. 대한민국 영어를 말아먹인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볼까요? 자, 냉장고란 단어가 있어요. 이 냉장고란 단어를 영어로 레프리저레이터 말고 우리 애들이 우리말로 냉장고를 익힐 때 어떻게 익힐까요? 만약에 이걸 스페링으로 외운다면 니은에다 에다 이응에다 지읒에다 아에다 잉에다 지에다 이렇게 외우는 게 냉장고입니다. 이게 스페링이에요. 우리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외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남북한 통틀어서 7, 8천만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떻게 단어로 외웠어요? 소리나는 음절대로 외웠습니다. 냉장고. 모든 단어는 음절로 익히는 겁니다. 음절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소리나는 최소한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음절로 귀로 듣고 써보는 거죠. 뭐 쓰지 않더라도 아는 거죠. 귀로 듣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니은에다 에다 잉에다 지다 에다 이응에다 기억 이렇게 외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빠 나 오늘 열심히 단어 외웠어요. 책상 한번 해볼까요? 치세다 에다 기억에다 시세다 아에다 이응.
제음 말해볼까요? 기억에다 이용해. 이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공부라는 겁니다. 영어는 다를까요? 우리는 영어를 학생 그러면 STUDENT 외웠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스페링 외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또한 음절로 익히는 겁니다. 스튜던트 할 때 쓰면 S 나오는 대로 to 그러면 TU가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이걸 연습하는 거죠. done 그러면 done만 연습하는 거예요. done. 그 다음에 뭐예요? student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형식아, 자, 너 여기 앉아봐. 6학년 영어, 초등학교 학생들 영어 하잖아요. 자, 통신이란 단어가 뭔지 아니? 몰라요. 통신이란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이야. 네, 커뮤니케이션. 너 이거 한번 영어로 써봐. 펄쩍 뛰죠. 선생님 스페링 안 외우는데 어떻게 씁니까? 쓸 수 있어. 한번 써봐. 뭐 쓴다니까요? 나하고 내기하자. 쓰라고 그랬어요. 자, 펜을 쥐어주고요. 선생님이 부르는 것만 써봐. 음절을 불러준 거죠. 컴 써봐. 네, 컴이요, com이요. 뮤 써봐. 네, 뮤요, mu요. 니 써봐. 네, 니요, ni요. 서지잖아요. K 써봐. 여기서 얘가 망설였어요. 망설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틀렸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션은 다 티아오엔요. 이렇게 써지는 걸 갖다가 뭐하러 COMMUNICATION 이렇게 외우고 있냐고요. 이 스페링을 외우다 보면 오히려 음절과 뜻을 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바가 있어요. 자, 얘가 아까 이거 come, mu, 니에선 닿는데 이 K에서 K 같기도 하고 알파벳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어렵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CA지만. 그럼 우리말은 안 그런가 볼까요? 우리말도 어떤 아이는 냉장고가 아니라 어이로 냉장고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가 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언어학자가 된 것 마냥 새삼스럽게 냉장고는 애야 냉 하고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애와 애 차이가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터득이 된 엄마가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냉장고야. 이렇게 귀로 소리로 익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우리말도 어떤 부분에서는 냉처럼 자음과 모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영어에서도 그 부분만 요거는 C 뒤에 A가 오는구나. 요것만 익히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적으로 절대 스페링 외우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절대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나는 대로 익혀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 스페링 외운 게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망쳐버린 주범이라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언어학자도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즉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어마어마한 정답을 내려주신 것은 다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식을 도외시한 거죠. 천동설설에 지동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상식인 거죠. 지금 상식이 얘기한 건데 대한민국 영어는 상식을 떠난 거죠. 자, 어떤 상식이 나오나 볼까요? 왜 스페링 외운 게 대한민국 영어를 말아먹은 주범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을 굳이 한번 새삼스럽게 따져볼까요? 몇 대 몇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가 중요할까요? 듣기가 중요할까요? 비율로 굳이 따진다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100대 0이라고 하고 싶어요. 말하기가 0이고 듣기가 100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다 들을 수만 있다면, 그죠? 영어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생활하죠. 아주 과묵하다고 치고, 그죠? 다 들을 수만 있다면 TV 보죠, 토론 보죠, 모든 선거 유세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죠. 누가 내 욕하는 거 들을 수 있죠. 또 물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듣기만 한다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볼까요?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서 살지만 듣진 못하고 말만 따발따발 살해. 그게 왜 영어권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부적격자입니다. 절대 못 살죠. 자, 그러면 0대 100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비율을 정한다면 1대 99라고 하고 싶어요. 말하기가 1, 99가 듣기죠. 그런데 말하기가 돼야 듣기를 내가 흡수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설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듣기 99% 못지않게 중요한 1%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기를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뭘 공부를 했었냐면 단어 스페링을 외우는 게 아니라 미국식 발음으로 단어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는 다릅니다.
발성 자체가 달라요. 영어는요, 배에서 복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목에서 나옵니다. 그죠? I am a boy 해볼까요? 한번 I am a boy 해보십시오. I am a boy. 목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영어는 I'm boy. 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절로 연음이 형성이 돼요. 어렵습니다. 그럼 단어 하나하나 익힐 때도 처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언제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미국식 단어, 미국식 원어민 발음에 그걸 귀로 익혔어야 되는데 귀로 익혀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 눈으로 쓰면서 했던 거예요. 전혀 언어하고 상관없는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스페링 외운 착각에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영어의 귀를 막았던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단어를 하나하나 들었어야 되는 건데 막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논리에 이 인정이 된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스페링 외운 거 착각 맞죠? 자, 두 번째. 영어 공부할 때 해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대한민국 영어를 망쳐버린 주범입니다. 볼까요? 착각한 거죠. 대단한 착각한 거죠. 자, the lady goes to Lotte Hotel in Busan at midnight by a red car in a red dress to meet her lover. 이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어떡합니까? The lady, 숙녀는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해석은 참 잘 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영어를 말아먹인 주범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해석은 잘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해석 자체를 한 게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영어와 우리말은 동사 위치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말은 나는 어제 블라블라블라 갔었어. 동사가 맨 뒤에 있어요. 영어는 I went, 나는 갔었어. 먼저 결론을 찍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주어를 찾은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으로 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마침표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뒤에서부터 마침표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고등학교 때 기성세대 여러분들 모두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학원에서 얼마나 다 뒤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문장을 내 눈으로 보였을 때는 앞에서 하든 뒤로 하든 옆구리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을 누군가 나한테 들려줄 때, 말로 들려줄 때 앞에서부터 들립니까? 뒤에서부터 들립니까? 앞에서부터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마침표서부터 다 나와야 끝을 봐야 해석하는 흐름으로 지난 100년 동안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질 않고 듣진 않는 거예요. 다 끝나는 순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막상 끝나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벌써 두 문장, 세 문장을 말하고 있고 또 나는 들은 게 기억조차 안 나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들리는 대로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느끼는 겁니다. 자,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느끼세요. The lady 느낍니다. 숙녀는이죠. 간다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잖아요. 그 뒷내용은 지금 없어요. 숙녀가 간다고 그랬어 상대방이. 그 다음 뭘까요? 롯데호텔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그 다음에 차정에. 그 다음에 빨간 차를 타고 바이가 타고인지 몰랐는데 저절로 나오잖아요. In red dress 빨간 옷을 입고 in이 입고가 있네. 저절로 나오는 거죠. 또 만나러. 그 다음에 그녀의 애인을. 자, 이해가 됩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문장에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로 스톱. 이걸 정리해가지고 숙녀는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빠른 차고 빨리 차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도가 안 돼요. 대화의 속도라는 것은 완전히 0.1초 99단 782 56처럼 그저 똑같이 평행선으로 달려가야 되는 게 대화인데 대한민국 영어는 몇 템포 뒤처지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영어식으로 하면 헤이 제임스 잠깐만 기다려. 나 네가 한 문장을 네가 말한 것을 내가 이해한 다음에 또 한 문장 얘기하자.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냐고요. 자, 결론이 뭐예요?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따라해볼까요?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느끼는 연습을 유치원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
논문을 쓰고 대학원을 나오고 영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는 스페링을 외웠고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귀로 해야 될 공부를 갖다가 전혀 안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해석한 게 어떤 결과치를 줬냐면 대한민국 영어 듣는 그 100대 0이라고 하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죠. 다 들을 수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듣기가 어려워요. 그 듣는 거의 70%를 이 해석하기가 막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0%는 스페링 외운 게 막았던 거죠. 유치원 때부터 이 언어를 트면서부터 그게 A 플랜입니다. A 플랜. 치면서 영어 단어를 귀로 듣고 문장은 또 귀로 듣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영어 단어를 듣지 않고 스페링 외워버리고 문장도 듣지 않고 해석을 해버렸던 거죠. 이게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주범입니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세 번째 착각 얘기하겠습니다. 발음 신경 써야 될까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고 하겠죠. 틀렸습니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인 친구하고 일본인 친구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겠죠. 자, 이 친구들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서 김치찌개 끓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을 짜고 현관문을 들고 오면서 미국인 친구가 나 밥 먹었으무니 아니죠. 이건 일본 사람이죠. 나 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왔고 일본 친구는 나도 밥 먹었으무니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문제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정말 철저한 콩글리시를 한 거죠. 상관없잖아요. 외국인은 외국인의 그 뉘앙스로 하는 겁니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외국어는 그럼 우리가 한국인은 콩글리시 괜찮은 겁니다. 김양섭의 이 언어 구절 가지고 영어를 할 뿐이에요. 일본어를 할 뿐이고요. 일본 사람이 나 밥 먹었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콩글리시를 문제 없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우선 나 자신이 나 콩글리시 아니야? 겁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고 또 누가 얘기를 하면 저 콩글리시 아니야?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이 5학년 아이한테 너 L 사운드, R 사운드 아직도 구별 못해? 라고 한 번만 으름장을 놓으면 평생 얘는 입을 닫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말을 해요? 언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언어는 맞다 틀리다가 없는 게 언어입니다. 그냥 뭐 어색할 수도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신문 사설을 보면 숨겨진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발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발음을 얘기하면 발음에 치중하면 용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이 나옵니까?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유학생들 모임이 있대요. 거기서 한국 유학생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동양에서 온 현자라고 합니다. 말은 전혀 안 하고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있어요. 겁나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자, 막 따발따발 아무 영어 콩글리시에도 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발음을 얘기하느라고 한마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발음 부담 갖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영어는 그럼 발음 엉망이겠네. 안 그렇습니다. 발음을 신경 쓸 타이밍을 한국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발음은요, 영어 발음은요, 좋은 게 좋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죠. 영어 발음은 문제입니다. 길 때, 걸을 때, 뛸 때 언제 해야 될까요? 걸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걸을 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길 때 하려고 들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걷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어제 뭐 먹었어를 영어로 한번 해봐. 그런데 머리에서 이게 안 떠오르잖아요. 이제 떠듬떠듬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렇게 떠듬떠듬 이 말하는 조합하는 이 과정에서 무슨 발음을 신경 써요? 일단 What did you eat yesterday? 겨우 나왔어. 이제부터 발음을 신경 쓰는 겁니다.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많은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 연음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What did you eat yesterday? I am going to America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I'm going to America. I'm gonna라고 해요. I am going to를. 우리도 10번만 빨리 해보세요. I'm gonna가 저절로 돼요. 이게 바로 연음이라는 거죠. I don't know를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저절로 문장은 좋아지고요.
present 이렇게 액센트 위치에다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건 몇 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 신경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또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또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부터는 박수 요구 안 하겠습니다. 자,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일단 말부터 하자는 얘기죠. 하고 싶은 말 떠듬떠듬. 미국 사람들이 떠듬떠듬 말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거 정감 있고 좋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완벽하게 프랑스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들은 얘기입니다. 재수, 아야야야, 그냥 미국식 네 식대로 해. 그게 나 우린 더 좋아 듣기.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완벽한 발음 신경 쓰려 하지 말고요. 어떤 발음이라도 말을 하는 그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단어. 네, 단어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어른들이 다시 작심하고 나 다시 영어 공부할래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또 단어를 외웁니다. 틀렸으면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까지 우리 나왔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단어는 쓸 수는 없어도 잊어먹어. 스페링은 쓸 수 없어도 다 압니다. 됐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단어라는 건요, 문장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저는 이걸 건축으로 비교할게요. 롯데 잠실벌에 125층이 롯데타워가 올라갔어요. 거기에 단어, 즉 재료를 쌓아놓는다면 남한산성까지 산처럼 재료를 다 써놔야 돼요. 형광등, 뭐 하나 장식품까지 다 그게 재료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뭐만 올라가요? 골격만 올라갑니다. 골격. 그러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은, 단어는 나중 문장이고요. 절대 미리 외울 필요가,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김양섭 박사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왜? 영어의 골격을 잡아냈거든요. 지금까지 영어의 골격이란 말이 없었어요. 문장의 오형식 그 골격 아닙니다. 그거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설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할 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CXPA가 바로 문장의 골격인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익힌 다음에 의사들이 다음 주에 학교를 간다. 그러면 6PA를 완전 무장한 다음에 또는 6PS 문장 6PA는 의문문의 6가지 형태고 6PS는 일반 문장의 6가지 형태입니다. 이걸 갖춘 다음에 거기다 단어만 넣으면 어떤 문장이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PA, 6PS에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이 문장의 골격을 몰랐어. 그래서 학교에 가는데 1000개 단어를 다 의학용어로 외웠다고 뭐 문장 조합이 되겠냐고요. 6PA, 6PS는 문장 조합을 하는, 즉 9구단 같은 7 곱하기 뭐더라? 만약에 9구단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7 곱하기 8을 7, 7, 7 계속 써놓고 더하기 갔을 거 아니에요. 5분은 걸리겠죠. 그죠? 7, 8이 56 하니까 바로 나오죠. 이게 6PA, 6PS입니다. 단어 절대 외울 필요 없고 6PA로 문장의 골격을 익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외우기 5번째 착각입니다. 영어 문장 외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여기 피해자가 접니다. 전 대학 다닐 때요, 영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 나갔거든요. 외국에서 말하려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무슨 생활을 10걸 달달달 외웠어요. 외국에 갔어요. 한 문장도 못 써먹었어요. 왜 못 써먹었을까요? 내가 외운 영어는 그걸 써먹을 환경을 내 먼저 만들든가 그 환경을 맞닥뜨리든가 기다리든가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불특정한 환경에서 불특정한 다수의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정해진 문장을 외운 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가 문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워버렸구나. 대단한 실수를 했다는 걸 느꼈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납니다. 결국은 말하는 것은 문법입니다. 말하는 법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분류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버드생들보다 영어 문법이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국어 문법을 안 배워도 우리 자체가 국어 문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자음접변 그런 건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배워요, 이거를. 그래서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문법 실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겨루기 할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 문법을 미국 사람들은 안 배웁니다. 안 배워도 저절로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는데 왜 말이 안 될까요? 그럴 문의 법을 배운 거죠. 영어의
영어를 한글로 해설하는 흐름의 법을 배웠던 거죠. 어떤 걸 배웠어요? 어법을 배웠어요. 말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죠. 말하는 문법은 이제 처음 나온 게 이 절대영어 6PA, 6PS 논리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할지 모르나 제가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가져가셔야죠. 즉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법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문법, 필요 없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의 문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을 20년, 30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영어 문장 외울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어떤 말이든 한국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6PA, 6PS를 자유자재로 했어야 되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착각, 엄마들께 또는 교회에서는 교회 교사님들께 내 아이들의 영어 발전을 위한다면 뭘 해야 되겠죠? 우선 생활입니다. 엄마가,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사님들이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게 차라리 나아요. 왜? 해봐야 영어에서 한글로 말도 못하는 영어를 또 애들한테 전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토익식으로 공부하고 그래봐야 10문장 간단한 것조차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 6PA는요. 엄마가 6PA로 먼저 익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말에서 6개 패턴을 분류해서 자꾸 말하는 연습하면 엄마가 누구도 직접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 기초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만 따라오면 오늘 한 강좌 배운 거를 그대로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엄마가 6PA로 자녀의 영어를 이끌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PA를 엄마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엄마의 권위도 위상도 살아나는 거고요. 가정에서 밥상에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거고요. 엄마들이시여 6PA로 자녀의 영어를 이끌어라는 게 6번째 착각이죠. 애들만 공부시키지 말란 얘기죠. 자, 7번째 원어민에 대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MB정부서부터 원어민 정책에 있어서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게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원어민 정책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 요인은 뭘까요? 영어로 말이 안 돼. 아무리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영어 마을이 굉장히 수십 개 우후죽순 생겼어요. 경쟁하듯이. 다 실패입니다. 왜? 단체로 가시오? 쇼만 보고 오는 거예요. 쇼만 보고 보는. 그러니까 영어 발전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영어 발전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정자서부터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어민은요. 내가 뭔가가 준비가 돼 있는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원어민은요. 한국인들한테 절대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어민한테 교사, 사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사자잖아요. 자, 제가 절대 한국어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 대학 동문이 전화가 왔어요. 어이 김 원장, 절대 한국어 훌륭한데 자, 나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강사나 할까 해.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베트남 말 아나? 그러니까 전혀 모른대. 예끼 사람아. 언어란 것은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만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즉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들은 한국인들한테 절대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적합하게 쓰면 되냐면 권투 도장의 문제를 낼게요. 다음 어느 원어민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 관장, 두 번째 코치, 세 번째 선수, 네 번째 스파링 파트너. 네 번째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겁니다. 스파링 파트너가 선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가 준비가 됐을 때 한 판 붙자. 그리고 한번 체급에 따라서 한번 붙어보는 정도입니다.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 정도죠. 그리고 원어민을 언제부터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준비가 되면 스파링을 많이 해야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럼 우리도 언어로 스파링을 해야 되는데 스파링을 어느 시점부터 해야 될까요? 원어민은요. 내가 영어로 질문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후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유학원들끼리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원이 있대 서로 주고받는. 너희 이번에 생체 실험 몇 명 보내? 이런 식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질문이 전혀 안 되고 기본도 전혀 없는데 무조건 캐나다 연수 무슨 어학연수 가는 거예요. 70% 이상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7, 80% 이상은 멍때리다 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요 어떤 원어민 교육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생을 이렇게 참관한 적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은 우리말이 전혀 안 돼요. 학생들은 영어로 질문이 전혀 안 돼요. 붙여놨어요. 뭐가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6PA를 가지고요. 한국인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야 6PA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너희들 내일 에릭하고 하는 원어민 시간에 질문할 거 한 사람 앞에 5명씩 준비해봐. 자 1번부터 준비했지? 해 발사. 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 안 들리죠. 계속 반복해서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남들이 하는 것도 보고 다 공부고 그러면서 하면 순식간에 영어가 틀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 영어는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원어민은 절대로 캐나다 어학연 미국 이런 화려한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급한 쪽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내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고 이제 초급 수준인데 인종차별 그것도 의식을 해야죠. 오히려 만만한 데 가서 마음껏 쓰는 게 낫죠. 그조차도 언제 가요?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에. 근데 영어로 질문한 가능한 키는 어디 있어요? 6PA에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7가지 착각을 다 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스페링에 대한 착각,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난 대로 익혀라죠. 두 번째, 뭐죠? 해석 절대로 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죠. 세 번째,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발음은 6PA로 문장 조합이 가능한 이유에 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 착각, 단어 신경 쓰지 말고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라. 6PA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영어 문장 외우지 말고 6PA로 어떤 한국말이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여섯 번째, 엄마들이시여, 교회 교사님들이 6PA로 가정에서 자녀를 교회에서는 초등부, 중등부를 이끌어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 착각, 원어민들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이유에 만나자. 6PA로요. 좋습니까? 좋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3차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을 요 한 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숙제하신 다음에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자꾸 남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냐면 남을 가르치면서 내가 트는 겁니다. 내가 자리하는 거고요. 몰랐던 것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따라해 보십니다. 10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게 낫다. 한 번 더요. 가르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한 가지 이 천재와 바보의 어떤 우화 같은 얘기를 할게요. 천재와 바보 중에 뭔가를 열심히 고민하고 만드는 것은 바보가 만든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뭔가를 진짜 훌륭한 걸 만듭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막 끌어당겨 쓰죠. 그 다음에 망합니다. 대부분들. 왜 망할까요? 그걸 알리는데 수백 배 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천억만 있으면 아무리 나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최상의 상품으로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천재들은, 삼성 같은 천재들은요.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애플이라는 애플이 만든 어떤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리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서로 또 애플이라는 천재는 또 삼성 걸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절대어라니 어마어마한 주님께서 주신 정답을 사람은 이제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정답을 여러분들 같은 천재는 모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방.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 여러분 걸로 하면 이제 청출어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쪽을 제가 갈무리를 정리를 잘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 반복할 테니까요. 정리해서 요 한쪽을 모든 강좌에서 매번 시작을 할 겁니다. 3분 안에 5분 논리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논리화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가 없는 결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를 충분히 안다면 이제 결론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를 왜 하는지,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논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B 플랜을 얘기했죠. 절대어는 A 플랜이 아니고 B 플랜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자, A 플랜이 좋겠죠. B 플랜이라는 건 차선책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땐 그 다음 방법을 말하는 건데 왜 A 플랜이라고 안 했을까요? 자, A 플랜이라는 것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라는 어떤 circumstance,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사고를 하고 영어로 발음을 하고, 그죠? 모든 환경이 다 영어입니다. 둘러봐도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조건이 초등학교 이전 5살 이전에 어렸을 때 영어권으로 가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B 플랜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플랜으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던 거죠. B 플랜은 뭐예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갖고 영어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공부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학습은 지난 100년 동안 B 플랜으로 해야 되는데 A 플랜으로, 몸은 여기 있는데 A 플랜으로 공부한 거죠. 떠듬떠듬 말도 못하면서 영어, 그 어려운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영어 했어요. 영어 박사학위 받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 못합니다. 대부분이. 영어 선생님들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유자재로 말하기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만 보편 타당성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어는 B 플랜이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산무칠착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어가 아무리 학습해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산무와 칠착에 있다. 3가지가 없어요. 그중에 첫 번째 없는 게 뭐죠? 첫 번째 없는 거 영어에서 한글로 했단 얘기죠.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영어에서 한글은 영어를 이해를 한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죠. 죽을 때까지. 특수층만 제외하고는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절대영어는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없는 것은 영어의 왕도가 있는데 없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율이 되죠. 구구단이 훌륭합니까? 함수, 방정식, 미적분이 훌륭합니까? 구구단만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함수, 방정식, 미적분은 배워놓고도 지금 쓸모가 없는 가치잖아요. 자, 영어의 왕도가, 근데 절대 영어는 6PA, 6PS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없는 게 뭐죠? 1%의 합과 99%의 습으로 모든 배움은 이루어지는 99%의 습이 없었던 거죠. 절대 영어는 습으로 휘몰아치는 거고요. 7가지 착각 중에 첫 번째 착각이 뭐죠? 발음이죠. 발음에 대한, 스페링에 대한 착각이죠. 영어 스페링 절대 외우지 말고 소리 나는 대로 익혀란 얘기죠. 두 번째 착각이 뭐였죠?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또는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는 얘기죠. 영어 발음 신경은 언제 문장 조합이 가능한 다음부터 하는 거죠. 그 또한 6PA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4착은 단어에 대한, 단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 단어가 쌓여져 있으면 그보다 중요한 게 영어의 골격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죠. 그 골격이 6PA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착각, 영어 문장 외우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한국말인지 영어로 착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뭘로 가능해? 6PA 때문에 가능한 거죠. 6PA를 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6번째 착각이 뭐죠? 엄마들이시여, 교회 교사들이시여, 애들만 영어 공부시키지 말고 엄마 아빠가 먼저 영어를 해서, 그죠? 생활에서 6PA를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얘기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엄마가 6PA가 유리할까요? 자녀가 유리할까요? 처음엔 엄마가 100배로 유리합니다. 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비동사, 일반동사,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를 헤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영어의 우리말의 달인인 엄마들이 더 낫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지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금방 빠른 속도로 이제 가죠. 자, 7번째 착각은 원어민에 대한 착각이죠.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영어 마을에서, 영어 학원에서 다 절대 영어를 먼저 한 다음에 하면 그 효과가 훨씬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섹터를 좀 정해야 되겠죠. 밀도 있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죠. 대화는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김영석 박사가 논리화시켰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리피트.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촌에 종생하는 모든 언어의 질문은 내가 대답하려면 질문을 들어야 될 거냐. 그 모든 질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원칙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입니다. 육하원칙에 안 들어있으면 짜장면 먹었니? 서울에 살아? 7시에 일어나서 택시 타고 왔어. 무조건 대답은 네 아니오로만 나오게 돼 있고요. 육하원칙이 들어있는 문장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 살아? 서울이요. 몇 시에 일어났어? 7시요. 뭐 타고 왔어? 택시요. 점심 뭐 먹었어? 짜장면이요. 자, 이 답하는 건 공부할 수가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묻기만 하자는 얘기죠.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만 잡아내면 수학의 구구단처럼 7, 8, 2, 56처럼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영어로 말하는 자연이 되는 거죠. 듣고 발음은 나중 문제란 얘기죠. 애기들이 떠듬떠듬 질문부터 하잖아요. 이걸 하자는 얘기죠.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차원에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해요? 영어 사측부터 해야 되는 거죠. 구구단 이전에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더하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우리말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별해야 돼요. 구별 못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왜? 비동사 문장은 의비주나로 질문이 가능하고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로 질문이 가능하죠. 이 두 패턴만 영어의 95%가 돼요. 굴 속에 호랑이가 있었냐? 비동사잖아요. 호랑이가 쥐를 잡았냐? 일반 동사. 이 가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될 때까지. 반사적으로 될 때까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문장은 비동사 문장이에요. 그럼 비동사라고 해놓고 근데 비를 안 써. 원래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다가 비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a boy가 아니죠. I be a boy 그래야 되죠. 너는 소년이다 할 때도 you be a boy. 그는 소년이다 할 때도 he be a boy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비동사만 막상 쓸 때는 전혀 다른 I am a boy, you are a boy, he is a boy.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성세대 1년 동안은 비동사가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구구단처럼 연습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영어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어 박사도요 비동사에서 다 걸립니다. 내신 1등급도 또 토익 900점 이상도 막상 우리말을 영어로 말할 때 그녀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Where was she? last night 이래 나와야 되는데 was가 안 나오고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어는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제가 빈정거립니다. 왜? 많이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은 어차피 못하긴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비동사에서 걸려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두더지 잡기를 해야 됩니다. 두더지가 뭘까요? do, does를 또 분별을 못해요. 비동사처럼. 왜? 훈련이 안 됐거든. 너 피자 좋아하니? Do you like a pizza?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니? 영어로 해봐. Does your mother like pizza? 이게 나와야 되는 does를 반사적으로 쓸 수 있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5%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끝난 거죠. 아무리 여기에 뭐 박사학위면 뭐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죠? 네 번째는 이제 조동사 can, must, will, may 이런 조동사 쓸 수 있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본격적으로 6P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6P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절대영어 125 홈페이지를 보면요. 도입편이 있고요. 5강좌가 있습니다. 입문편이 있고요. 기본 1, 기본 2, 심화 1, 심화 2가 있습니다. 도입은 8강좌로 해서 이 논리를 소재별로 나눈 거고요. 입문편은 지금 영어 사칙을 한 거고요. 기본 1은 6PA 중에 1, 2PA가 빈도수가 95% 이상 차지하니까 집중적으로 한 거고요. 기본 2는 3, 4, 5, 6 패턴을 집중적으로 한 거고요. 심화 1은 6PS 일반 문장에서의 6가지 패턴을 또 연습한 거고요. 나머지 심화 2는 구경전환 학습법입니다. 영어 문법 1,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서 틀렸다고 우리 말에서 영어 문법을 해서 써보면 끝나는 거예요. 전 1시간이면 기업에서 영어 문법 다 끝내줍니다. 왜? 진행형, 영어 문법은요 3종류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be 플러스 동사 ing, have 플러스 pp, be 플러스 pp.
자, 그럼 이 진행형이 쓸 수 있는 우리말 문장을 한번 떠올리면 돼. 난 어제 물을 마시고 있었어. 진행형 맞아. I was drinking.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말에 넣어서 영어 문법을 그냥 해보면 그 즉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영어 문장 속에서 영어 문법을 해가지고 문제풀이만 했기 때문에 배워놓고도 말할 땐 전혀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심화2를 통해서 국영전 학습법을 하면 그냥 문법이 저절로 틉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강좌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점짜리가 한 달 만에 90점이 된 이유가 문법을 트니까. 그 다음에 단어만 거기서 붙여주면 문제풀이가 가능하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90% 이상이 영포자입니다. 영포자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 영어를 만나면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죠. 그죠? 영어. 세계 공동화 시대에서 세계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럼 나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 반경이 축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영어는 도구입니다. 도구. 영어가 안 되고 현지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끼리도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영어나 현지어가 언어가 안 되면 가장 하층민, 하류층하고도 교류가 안 돼요. 계속 구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복음 전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뭘로? 언어로서. 근데 영어가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6PS 국영전학법을 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수많은 영어를 갖다가 올려놔도 절대 영어가 더 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삼류 때문에. 자, 일반 영어는 습의 시스템이 아니고 학의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언어는 습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영어의 왕도가 없었는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는데 절대 한글에서 영어로 하고요. 그래서 삼무 칠작과 삼류 칠정 그 차이가 20년에도 영어가 안 됐던 거를 15시간이면 학생들은 정말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논리가 타당성에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의심할 것조차도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선 우리 교단 차원에서 먼저 가장 좋은 것은 저랑 단체로 연수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절대어는 강의가 아닙니다. 2명씩 짝지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영어학습계에 정말 말하고 싶어요. 모든 영어 시스템이 강의 때문에 망쳐버렸습니다. 영어가. 왜요? 1%의 학과 99% 수업인데 50분 수업 중에 영어 강사들은 5분 이상 떠들면 안 됩니다. 45분 동안을 습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놨고 길을 만들고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감독만 해주면 됩니다. 습을 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지어서 습을 할 수 있도록. 단체 연수는요 100만 명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큰 멀티비전만 있고요. 전 세계가 공시에 중계방송만 된다고 전제하면 2명씩 짝지어서 집집마다 다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0,000명도 가능하고요. 1,000명도 가능하고요. 몇백 명 단위도 가능하고요. 몇십 명 단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단체로 랜덤트들 또는 목사님들이 이 뜨거운 열기로. 그래서 난 진짜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교단에 오면 영어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영어 된다. 교회 단위로도 이 단체로 이거를 꼭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전국 교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후 2부 예배를 절대영어 특강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럼 가서 2시간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 교인이 합의하에 일정을 잡습니다. 1박 2일 하든 2박 3일 하든 합니다. 하고 나면은 현수막이 붙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영어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단체 연수가 가장 좋고요. 수십 명 단위, 수백 명 단위, 수천 명 단위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 절대영어 125 인터넷 강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법인 소속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랜덤트리더니까 우리 교단 차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가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이도저도 아니면 유튜브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꾸준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건 제 일정에 따라서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변성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절대영어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세계적인 업적이라고 다들 평가하는 노벨상감이라고 평가하는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전하려고 저한테 주신 거죠. 저를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그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면 되는 거죠. 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1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죠. 바로 뭐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모레 할 수도 있고요. 오늘 할 수도 있고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실 분은 010-6685-7757로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료 줌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딱 30분만 합니다. 30분만 셰익스피어를 계속 진도 없이 계속 셰익스피어에 대입해서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다들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줌 주소를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오픈 채팅방 주소 URL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 초청 강의가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